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전세계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게 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소비 때문에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은 집마다 빚이 있습니까? 빚이 있나요? 뭐 빚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 대체로 지금 집안에 빚 있는 집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뭐 빚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집 사면 대출받을 수 있는 거니까. 보통 가계부채 대부분은 보통 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은행에 일정 대출을 받고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보통 아파트 들어가려면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먼저 대출 받아서 그 아파트 사고 나서 이제 일하면서 그 남을 대출 감당식으로 보통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욕심 안 부리고 대출받았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좀 욕심을 많이 가졌죠. 그 신축 아파트나 아니면 목 좋은 데 아파트 구입하겠다고 자기가 갚을지도 예상할 수 없는 막대한 돈을 대출받아서 소위 말해 연끌을 했죠. 그리고 연끌을 하신 분들이 요즘에 좀 감당이 힘들죠. 왜냐 그분들은 뒤가 없단 말이죠. 네, 뒤가 없습니다. 연끌이 뭐예요? 영어를 끌어모아서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올인한다는 거죠. 올인. 영어로 치면 올인. 올인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건 다 끌어서 한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건 다 끌어가지고 그 돈도 모자라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대출을 최대한 많이 끌어가지고 하는 게 연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뒤가 없다는 거잖아. 잘못되면 골로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연끌 하신 분들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 점점 버티기 힘드니까. 애초에 연끌 하신 분들이 대책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 이 집은 앞으로 오른다. 이 집은 앞으로 오르기만 한다. 앞으로 부동산은 상승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면 나중에 못 산다. 그리고 나는 지금 비싸게 사도 어차피 더 비싸게 팔면 그만이다. 뭐 그런 마인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집이 얼마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집이. 설령 올랐다 쳐. 여러분, 만약에 뭐 내가 구입해서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올랐다 쳐. 근데 오르면 뭐해? 안 팔리는데. 여러분, 가격 오르면 다 팔립니까? 뭐 목 좋은 데야 뭐 팔릴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모든 땅이 다 목 좋은 게 아니에요. 소리로 다 목 좋은 게 아닙니다. 목 좋은 데 다 정해져 있어요. 수도권도 다 목 좋은 데가 아니야. 목 좋은 데 정해져 있다니까. 아무리 목이 좋아도 터무니없이 비싸면 누가 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많이 대출받아 들어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니, 생각해봐. 지금 연끌하신 분들은 그 보통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그 대출을 보통 30년 조건으로 하셨거든요. 360개월. 그 조건으로 대출 받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 집을 30년 동안 갚겠다는 조건을 대출받은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 정도 갚을 능력도 없고 그 정도 갚을 생각이 없어. 그냥 그런 거야. 내가 살다가 집값 계속 오르면 일정 시점에 팔고 나와서 대충은 다 갖고 차익을 보겠다. 이런 마인드야. 근데 지금 잘 안 팔리죠. 안 팔려. 여러분, 저기 인터넷 부동산 같은 거 이제 검색해보면 매물은 많아요. 매물은 많은데 거래가 많이 없어요. 거래가 많이 없어. 특히 신도시 같은 데 보면 정말 뚜렷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가장 심한 데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 청라예요. 청라가 좋은 곳입니다. 굉장히 좋은 곳인데 이 청라가 단점이 뭐냐 하면 뭐 인천 사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서울하고 동떨어져 있고 좀 외곽이에요, 외곽. 예. 이제 주변 뷰는 좋은데 완전 구석이에요. 구석에다가 여기에 욕심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많아, 이게. 그리고 연끌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능력이 좋은 사람도 많겠지만 연끌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매달 갚아나가는 원금이자가 장난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케이스 얘기했는데 그 어떤 분이 이제 6억짜리 아파트를 그 청라 아파트를 이제 5억 대출받아서 들어갔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분 나이가 50이에요, 50.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웃기게 뭐냐 하면 그분 남자분인데 이제 집안 식구가 이제 와이프하고 딸내미 하나 있는데 외벌이 외벌이고 뭐하는 돈도 없는데 5억 대출받아서 그 아파트 산 거야, 이게. 그럼 뭐 어떻게 갚아 이거를. 그리고 그렇게 대출받은 사람들은 내가 6억 주고 샀으니까 8억이나 그 이상 주고 팔려고 하겠지. 근데 팔리겠냐고, 여러분. 지금 청라 같은 데 보면
그 정도 거래가 안 돼요, 여러분. 거래가 있긴 한데 그렇게 거래가 해봐라도 볼 수 없어요. 청라가 매물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팔고 나오려고 장난 아니야. 자, 여기 보면 청라 아파트 보면 매매 올려놓은 거 445개야. 여기가 1500세대인데 1500세대 중에 400세대 넘는 곳이 매매예요. 이게 좋은가요, 여러분? 이런 곳이 굉장히 많거 청라 보면. 자, 992세대 아파트는 매물이 212개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팔려고 내놨을까? 아니면 발등에 불 떠져가 빨리 팔고 나가겠다. 이 생각 들어가지고 내놨을까? 좀 후자인 것 같아요. 보시면 청라 이런 거 진짜 많아. 자, 1172세대인데 매물이 300개예요. 300개야. 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팔겠다고 내놓은 거. 전세 월세 말고요. 팔겠다고 내놓은 거.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매물에 비해서 거래가 있긴 한데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네. 거래가 띄엄띄엄 있어. 매물은 엄청 많은데. 정말 신기하죠, 이게. 네. 팔겠다고 내놓은 아파트는 많은데, 그 팔겠다고 내놓은 아파트 수에 비해 거래는 형편없어요, 이게. 네. 청라의 어떤 아파트 750세대인데, 여기는 매매가 200개예요, 200개. 매매 팔겠다 내놓은 게 200개가 넘어. 아니, 이게 사람들이 갑자기 여유가 있으니까 팔려고 내놨겠으면, 아니, 발등이 불 떠져가지고, 아, 이렇게 가도 골로 가겠니 싶어가지고 내놨을까. 후자겠죠, 여러분. 후자겠지. 근데, 이렇게 내놓는다고 다 팔리냐? 안 팔린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없어, 이게. 경기가 안 좋잖아.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돈 벌기 힘들잖아. 돈 벌기 힘들면 당연히 빚 갚기 힘들겠죠.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오를지도 모르는데. 그럼 누가 여기 겁도 없이 들어가겠습니까? 뭐, 여기가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곳이 많다는 거죠,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도 자산마다요. 그러나 상환 능력이 없으면 나라가 분명합니다. 본인이 책임지면서 평생 은행 노예로 살면 됩니다. 가진 게 없으면 은행 대출도 받으면 안 됩니다. 얼죽신, 폼생퐁사, 웃기는 개소리 라고 적어졌습니다. 빚도 자산 맞다.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 대출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용도예요, 신용도. 네.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대출이 잘 나와. 그리고 직업이 좋은 사람이 대출이 잘 나오죠. 그래서 전문직 분들이 대출이 잘 나와. 완전 틀린 말 아니에요. 은행에서 대출을 잘 준다는 건 이 사람이 그만큼 좋은 직업도 가지고 있고 수입이 높으니까 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을 잘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말 빚도 자산이라는 것을 실현하려면 내가 이 빚을 내가지고 이 빚 낸 만큼 그 이상의 수익을 내서 빚 갚고 나서도 큰 돈을 벌어야 빚도 자산이란 말이 성립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이 얼마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빚 많이 내기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빚을 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빚 냈으면 갚아야죠. 일단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빚은 그냥 자산이 아니라 마이너스 자산입니다. 마이너스. 내 삶을 좀먹는 자산이에요. 다 갚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 빚을 제대로 갚아 나간 사람이 없잖아요. 빚을 다 갚은 사람이 없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순수 자산이 아니라 마이너스 자산이에요. 그런 마이너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아직 빚이 한참 남은 사람들. 그러나 상환 능력이 없으면 나라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일단 빚을 갚으려면 상환 능력이 있어야죠. 빚을 갚을 만한 어떤 그런 벌이가 돼야 되는데 빚을 냈다고 해서 다 돈을 잘 번다거나 다 갚아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점점 갚기 힘들어지고 있죠. 지금 영끌하신 분들이. 문제가 뭐냐. 일단 영끌하신 분들이 월급쟁이도 많은데 이 월급쟁이는 문제가 뭐냐 하면 4개월 다니는 분들은 내가 지금 언제까지 다닐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요즘 사기업에서 40대 이제 직장인들 많이 내보낸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대기업에도. 내가 대기업을 다니니까 그나마 꾸역꾸역 갚아 나가는데 갑자기 대기업 그만둬버리면 상환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뭐 대기업 그만두면 그만해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 다닙니다, 이게. 나이 먹고 그만두면 받아주는 것이 없어.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상환 능력, 그러니까 이제 매달 이제 빚을 갚아받는 능력. 직장을 다니면 그 능력이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직장이 영원히 다닐 수 없는 거죠. 특히나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다닐수록 회사에 살아나기 쉽지가 않지. 특히나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면 항상
경기를 걱정해야 되고 경기가 안 좋으면 내 모가지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제 남은 대출금 갚는 게 사실상 힘들죠, 이게. 저기 무슨 아르바이트에서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잖아, 이게. 원금이자만 해도 장난 아닌데 거기다가 뭐 원금이자만 나갑니까? 아파트 관리비도 나갈 테고 그리고 뭐 자동차도 있을까? 자동차도 아마 할부로 샀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 기름값, 뭐 자녀 있으면 자녀 교육비, 식비 이런 것까지 하면 돈 엄청 많이 나가 이게. 저는 청라 같은 것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청라 얘기했잖아요. 청라 지역이 문제라기보다는 청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저기 살면 또 구세를 갖춰야 되거든. 아파트는 비싼 게 아니야. 먹는 것도 비싸고 저기 자녀 키우면 자녀 교육비도 많이 들어 이게. 그 치맛바람도 장난 아닌 곳이기 때문에 거기 구석을 맞추면 돈도 많이 써야 돼. 그냥 아파트 대출금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직장을 그만둬버려. 그 모든 게 다 막혀버리니까 모든 게 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청라에서 근면에 내놓으신 분들은 아마 본인이 다닌 직장이 지금 불안하니까 팔고 나오려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호가로 내놓은 이제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비싸 여러분. 예, 굉장히 비쌉니다. 누가 저 가격에 사기나 싶을 정도로 비쌉니다 이게. 얼죽심 폼생풍사. 자, 얼죽심은 뭐냐면 얼어 죽어도 신축. 줄임말이에요. 얼어 죽어 신축. 그래, 얼어 죽어 신축 들어갔는데 괜찮아요? 지금 점점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그렇게 얼죽신 외쳤던 분들 지금 매달 원금이자 잘 갚아 나오고 있습니까? 사는 거 문제 없어요? 문제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라 같은 데 보면 얼죽신 많잖아. 얼죽신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얼죽신이면 계속 살지 왜 나오려고 그래? 계속 신축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나오려고 그럽니까? 아직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막상 거기 있어 보니까 힘들죠. 갚는 거 힘들죠. 그러게 왜 부탁대고 연끌 하신 겁니까? 뒤도 안 받아보고. 연끌이라는 게 잘못되면 골로 가는 건데 뒤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뒤 없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뭐 신축 아파트, 구축은 아파트 아닙니까? 여러분 구축도 좋은 아파트 많아. 요즘에는 오래 지어진 아파트 중에 괜찮은 아파트가 많이 있어. 요즘 신축은 못 믿겠어요, 여러분. 하자가 심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좀 세상을 좀 냉정하게 보시고 그리고 내가 애초에 감당할 수 없는 거면 절대 저지르지 마세요. 뭐 빚내서 뭐 투자하겠다, 빚내서 집 사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웬만한 부채는 만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십시오. 뭐 이 집 사면 오른다, 이거 투자하면 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 믿지 마. 이럴 때일수록 좀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기 잘 버텨나갈까 이것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빚 있는 분은 빨리 갚으십시오. 빚 있는 분들은 도망가지 마시고 자신들이 만든 거니까 자신들이 끝까지 책임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